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영규 소장과 함께 부동산 고민 지금부터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된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아유, 목소리가 기운이 좋으시네요. 네. 자,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드릴게요. 어떤 궁금증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은평 뉴타운 예. 상림마을 3단지 현대 네. 아이파크 예. 65평을 지금 전세 주고 보유하고 있거든요. 65평이요? 네, 65평이요. 네. 네, 이거를 매도해야 되는지 보유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된다면 매도 시점이 어느 타이밍인지 네. 향후 전망과 함께 좀 궁금해서요. 예, 전화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전세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곳 지금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꽤 대형 평수 지금 보유 중이신데 보유 가치가 있는지도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소장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은평 뉴타운을 갖고 계시는데 이거 얼마나 보유하셨어요? 10년이요. 10년 정도 보유하셨어요? 네, 분양받았어요. 처음에 분양받으신 거예요? 네. 그럼 많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으셨겠네요. 네. 그렇죠. 은평 뉴타운이 이거 시범 뉴타운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은평하고 왕십리하고 기름하고 뉴타운이 처음에 이제 시범 단지였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반응이 좋진 않았어요, 처음에. 네. 예, 그러다가 가격 하락도 좀 어려운 시기도 겪었는데 지금은 네. 65평 가격 어느 정도나 하나요? 지금 9억 5천, 10억 그렇게 한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최근에 그래도 좀 가격이 오르긴 했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보유하시다가 이제 매도하실 생각이신데 전망이 좋으면 매도 안 하실 거고, 예, 제가 매도하라고 하면 하실 건가요? 네. 아니, 이제 매도하고 싶어요. 그러시죠. 네. 예, 그럼 제가 지도를 통해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갖고 계신 게 이제 은평 뉴타운 여기에요. 현대 3단지. 예, 갖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좀 대형 평수가 많죠. 네. 예, 그러니까 중대형이 많은 곳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서울 외곽 지역에서 이 공기 좋은 곳에서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은평 뉴타운이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교통이 좋은 곳은 가격이 오르는 데 반해서 교통적으로 좀 약점을 갖고 있잖아요. 네. 지하철은 다니긴 하지만 도로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좀 협소하기 때문에 이 은평 뉴타운 쪽이 어떻게 보면 좀 이 뉴타운 중에서도 가격 상승이 제일 더딘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역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그 불광역 주변 해갖고 어쨌든 30평대들 이런 것들은 가격이 좀 올랐어요, 많이. 네,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들은 한 7억 중반까지 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65평대 이런 큰 평수들은 가격이 올라도 소폭 오르고 내가 30평대랑 비교했을 때 좀 가격이 많이 낮다 이렇게 생각이 충분히 들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그거는 아무래도 이 은평 뉴타운을 찾는 수요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는 이 젊은 사람들 또 1, 2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대형 평수를 찾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일단 대형 평수 공급이 많았던 곳이고 하지만 이 대형 평수에 대한 수요가 많은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주변이라든지 이 서울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 외곽으로 나가는 사람들 삼송역 주변, 이 구파발 불광역 주변 해서 소형 평수들, 중형 평수들의 가격은 올랐지만 아무래도 이런 곳에 있는 대형 평수들의 가격이 막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네. 전망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매도를 빨리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 대형 평수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나이 좀 드신 분들이 노후를 즐기기 위해서 공기 좋은 곳에 와서 사실 수는 있지만 그런 세대들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30대, 40대들이 이 부동산 시장의 구매력이 가장 큰 세대거든요. 근데 그런 세대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지만 도로교통이라든지 또 이런 대형 평수를 찾는 게 수요는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물론 살기 좋고 공기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수요에 대한 어긋남 그런 것 때문에요. 요 대형 평수 더군다나 65평이 넘는 것들은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빠른 매도를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뭐 네. 지금 당장이라도 집을 내놓으셔서 누가 이거를 매수하려는 수요가 있다고 하시면은 바로 매도하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아무래도 이거를 매도하고 좀 더 중심권 소형 평수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소장님, 저희 동 앞으로 신분당선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 신분당선이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신분당선이 들어오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신분당선이 뭐 용산을 지나서 뭐 일산까지 온다는 말이 있는데 네. 지금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서 그게 확정이 되려면 제가 보려면 네. 앞으로 신분당선 들어오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분당선에 대한 기대로 이 65평 네, 네. 타당성 확정만 나면은 그냥 저기 매도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타당성이 확정만 확정이 돼서 나면. 여기 들어온다고 하더라도요. 네. 이 65평을 찾는 수요는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당선에 들어오면 소형 평수들은 더 올라갈 수 있지만 네. 과연 이 대형 평수들이 신분당선이라는 호재 하나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신분당선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신분당선을 기다리는 것보다는요. 네. 차라리 이거를 매도하고 좀 더 아래쪽이라든지 서울 중심권에 소형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투자적으로 가치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뭐 신분당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기다리지 마시고요. 네. 빨리 매도하셔서 좀 더 중심권이라든지 소형 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곳이 평수가 굉장히 큰 평수였잖아요. 대형 평수이다 보니까 미래 가치를 따졌을 때 계속해서 소형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소형 평수를 원하고 있는 그 요즘의 그 흐름에 맞게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매도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 좋은 적절한 시기에 매도해 보시고 좀 요즘의 트렌드에 맞는 곳으로 갈아타기 전략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또 한번 연락 주십시오. 이영규 소장님과 함께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부동산 고민 풀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결된 전화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미사 예. 강변도시 8단지를 지금 새로 끼고 매입했거든요. 8단지요. 예, 몇 평대일까요, 네, 8단지. 여기가? 35평이요. 35평이고요. 예. 네. 그래서 향후 전망이 궁금하고요. 예. 또 미사 강변이 저기 3기 신도시에 하남이 예. 포함된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아, 네. 그게 포함이 되면 좀 영향이 좀 있을까 싶어서. 신도시에 포함이 되면 이제 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그래요. 네. 호재될 소식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전망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소장님 네.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사 강변 8단지를 언제 매수하셨어요? 8월 달에요. 올해 8월이요. 예. 그러면 전세가 들어와 있는 걸 매수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혹시 뭐 이거 말고 또 거주하시는 주택은 따로 있으시고요? 저는 그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있어요. 서울에서. 그럼 이 가구 1주택이신 거네요? 네. 이 가구 1주택인데 어쨌든 미사 강변 도시를 사셨고, 그러니까 이제 미사 강변 도시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사람들 인식에도 좋은 도시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전망이 크게 나쁘진 않은데, 일단 뭐 지도를 좀 보면은 여기가 이제 8단지 맞죠? 스타일스 맞으시나요? 예, 스타일스 맞습니다. 네, 스타일스가 여기 8단지가 있는데, 자,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 미사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고, 그러니까 미사가 처음에 조성될 때에도 사람들이 미사에 어디 투자하는 게 좋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많았어요. 이렇게 한강이 보이는 강변 쪽에 하는 게 좋냐, 아니면 지하철역이 들어오는 역세권은 게 하는 게 좋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던 데가 미사거든요. 예. 그럼 저는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뭐 강변 보는 게 좋긴 하겠지만 나중에 지하철이 들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역세권 쪽으로 가셔야 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사라는 도시가 원래 지하철이 있는 도시가 아니라 이제 막 지하철이 생기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지하철에 대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곳이 미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역세권 주변으로 많이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8단지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죠, 위치가. 네. 네, 뭐 그게- 강변이 보이는 네. 것도 아니고, 예. 그렇죠. 그렇다고 막 여기서 막 가까운 것도 아니고,
네. 단지 이제 좋은 점이 있다면 뭐 초등학교라든지 옆에 있는 요 망월천 호수공원이 뭐 보일 수 있는 그 정도가 이 아파트의 장점으로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미사가 여기 이제 역세권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막 분양을 하면서 뭐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 분양가가 최근에 분양하는 것들이 분양가가 시세보다 좀 낮으면서 뭐 청약만 당첨되면 로또다라는 말이 들 정도로 하여튼 미사 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제가 볼 때 가격 상승이 분명히 일어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영향이 분명히 주변에 끼칠 거고요. 지금은 이 미사 내에서 여기 뭐 센트럴 같은 경우가 가장 좀 비싼 아파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시세를 주도하면서 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따라 올라가고, 뭐 주변으로 해서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가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뭐 3기 신도시 하남 말씀하셨는데, 물론 뭐 하남 네.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당장 뭐 공장이 많은 건 아니고요. 그 3기 신도시가 아직 확정이 뭐 됐지만은 조성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영향을 크게 미사에서 받을 수 없고요. 오히려 미사는 이쪽이잖아요, 서울에. 네네. 그러니까 미사가 다 새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미사만 새 아파트가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이 강동구 고덕에 막 재건축이, 명일동에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여기도 새 아파트들이 똑같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사 입장에서는 이 동네 재건축이 안 됐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 동네 아파트 재건축이 되면서 이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은 있지만 여기 있는 아파트들보다 가격이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미사에 대한 그건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사는요, 그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뭐 강남권에 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잠실권 이런 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요 미사 쪽으로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미사역과 여기 개통이 되면서부터는 지금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네. 좀 어느 정도 충분한 가격이 올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상승폭을 보이기보다는 천천히 지하철역이 들어오면서 지금보다는 좀 더 좋아지고 살기도 좋아지면서 가격이 약간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사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계속 보유하실 거죠? 저기 실거주 목적으로 산 거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럼 당연히 네. 더 좋죠. 와서 실거주 거기 하시고요. 9호선이 또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뭐 아직 뭐 9호선이 들어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고 일단 5호선부터 개통이 될 거고요. 9호선 네. 이렇게 뭐 고덕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미사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동네다 말씀을 드리고, 실거주라면 더는 더더욱 더 찬성 의견을 드릴 거고요. 실거주 하시면서 2년 정도 거주하시면서 조금 더 가격 상승도 보시고 나중에 실거주 하시다가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 한마디로 좀 더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좋은 곳 지금 잘 매수하신 것 같아요. 가격도 소폭이나마 조금씩 상승 여력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보유 가치 있는 곳 잘 보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S&K 자산관리 이영규 소장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지금 생방송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면서 좀 비슷한 고민 안고 계시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고민도 좀 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저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하단에 참여할 수 있는 번호 저희 계속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02-2638-3918번 또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친절한 상담 모두에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문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네요. 연결된 전화 이번에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희가 또 친절하게 상담해 줄게요. 네, 지금 저는 용인 수지에 예, 34평 아파트를 전세 보유하고 있거든요. 예, 수지에 어떤 네, 거 보유하고 있으실까요? 진산마을 푸르지오요. 진산마을 푸르지오 33평. 네, 34평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네, 지금 12월 말에 이제 만기가 다가와요. 전세 만기군요. 예. 네네, 그래서 이거를 전세를 계속 또 놓고 있는 게 계약을 해야 맞는가? 될지, 네, 매도해야 될지, 그것 좀 상담드리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이 이제 계속해서 전세로 계속해서 보유할 가치가 있는 곳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만약에 네. 매도한다면 어느 시기에 매도하는 게 맞는 건지 매도 타이밍도 한번 저희가 살펴드릴게요. 괜찮을까요? 네. 네네. 예, 역시나 소장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먼저 네.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되게 차분하시네요. 네. 진산마을 푸르지오가 언제 매수하셨죠? 저희가 3년 전에 매수해서 1년 살다가 네.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나와 있어서 전세를 놓고 나왔거든요. 그럼 3년 전에 사셨으면 그래도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겠네요. 네, 최근에 조금 그렇죠. 오른 최근에 것 좀 더 같아요. 많이 올랐죠?
네네네. 네, 아무래도 수지에 있는 어떻게 보면 새 아파트 쪽에도 속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고 뭐 굳이 네. 뭐 제가 볼 때는 1가구 1주택이신 거예요? 아니면 주택이 또 있으세요? 아, 지금 이제 2주택이요. 아, 2주택이라도 뭐 수지는 지금 규제에서 좀 벗어났으니까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도층에 조금 설명을 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진산 프로조가 이제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네. 좀 이제 먼저 약점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세대수가 좀 적죠. 네, 맞아요. 예, 세대수가 좀 적고 거기다가 이 성봉역까지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거리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세대수에 대한 약점, 역에 대한 약점, 그 약점은 충분히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수지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지가 이제 신분당선이 뚫릴 때 수지가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신분당선이 뚫리면서 이 수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막 상승할 줄 알았는데 막상 개통되고 나니까 역 주변에 있는 소형 아파트는 가격이 오르는데 이 주변에 있는 대형 평수들은 가격이 거의 안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수지라는 지역이 워낙 이 대형 평수가 많다 보니까 이 대형 평수 가격들 아직도 평당 뭐 1,000만 원, 1,200만 원 이런 아파트들 많잖아요. 네. 그 이유는 일단 아파트가 오래됐고 그리고 대형 평수가 많은 그런 약점을 이 수지가 충분히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 들어서 이 수지에 많은 아파트들이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새 아파트들이 뭐 상현더샵이라든지 롯데, 뭐 성북 롯데캐슬 이런 것들 또 뭐 성봉역에 이편한 세상 이런 새 아파트들 들어오면서 일단 분양가 자체가 올라갔어요. 막 네, 1,500만 원, 1,600만 원 분양을 하는데 그러니까 분양할 때만 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높다. 수지 내에서 이 분양가는 말이 안 된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도 새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진산마을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수지 내에서는 그래도 뭐 새 아파트에 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밑으로 해서 이쪽 기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뭐 여기 수지에서 테크노밸리를 만든다는 혹시 계획은 들어보셨나요? 네, 그것도 그렇죠. 이제 최근에 알았거든요. 예. 원래는 이제 전 시장이 먼저 추진을 하던 건데 시장이 이제 바뀌면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판교 같은 곳에 테크노밸리가 있는데 그 테크노밸리로 인해서 주변에 업무 인구가 많아지면서 그 아파트들 가격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테크노밸리를 판교보다 더 크게 만든다는 계획은 일단 있어요. 그래서 이런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되면 당연히 직장인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네. 분당하고 판교는 규제가 심한 데에 비해서 아직은 수지 지역은 큰 규제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줄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도 잘 갖춰져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왜 이렇게 학교 얘기를 많이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동네가 좀 안정화가 되려면은 학군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맞아요. 초등학교를 품은 동네가 아무래도 젊은 세대, 30, 40대가 구매력이 가장 높은 세대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잘 갖춰진 동네가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진산 푸르지오 뭐 굳이 뭐 매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이쪽 용인으로 해서 뭐 GTX도 들어올 거고요. 이 테크노밸리 사업이 아무래도 충분한 영향을 받을 거고 뭐 역과 좀 먼 거 그런 거는 충분히 그래도 새 아파트 5년, 5, 6년밖에 안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좀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전세 만기 돌아오면은요 새 전세 세입자 맞추셔서 좀 더 보유하신다고 하더라도 크게 손해 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보다 좀 더 이득 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좀 더 보유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또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화 지금 또 기다리고 있네요. 연결된 전화 빨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좀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네. 세미나 네. 정보도 좀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저희도 부동산 고민 상담 또 도와드릴게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는 일산에요. 예, 그 후곡마을에 예, 그 3단지 현대아파트 예, 그 48평 하고요. 예, 강촌 동화 1단지 32평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향동에 향동지구에 예. 30평형 정도 되는데 그 3단지 호반 베르디움이라고 이렇게 이번에 2020년에 입주하는 게 있더라고요. 호반 베르디움이요. 네, 예, 네. 아, 올해인가? 하여튼 그 입주하는 분양권 하고요. 예, 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파주 교화예요. 네,
그 책향기 마을이라고 대시양 아파트라고 있는데 대시양 아파트. 네, 거기가 이제 뭐 GTX 좀 가까운 쪽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아파트인데 교통 개발이 또 있군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는 지역이 이쪽이라서요. 네. 그래서 어떤 게 좀 투자 가치가 있을지. 투자 목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군요. 네네. 자, 그러면은 네 군데를 보고 계시는 거네요. 맞습니까? 네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일산 강촌 동화 1단지, 그리고 후곡마을 3단지 그 현대 아파트, 그리고 네. 향동 호반 베르디움 분양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주에 있는 대시양 아파트 이렇게 네 군데 지금 보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드리면서 어디가 투자 가치가 높은지 소장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소장님 전화 한번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네 군데를 말씀하셨어요. 네네. 네, 뭐 생방송이라서 이렇게 많은 시간은 네. 없지만 어쨌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근처에 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일산 쪽이 앞으로 어떤지요. 이제 네네. 뭐 제3기 신도시다, 뭐 또 교통 호재다, 뭐 그게 막 좋고 안 좋고가 많이 희비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좀 어떨지 판단이 잘 안 돼서요. 네, 그러니까 일산 쪽에 사시니까 일산 쪽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아까 일기 신도시에서 일산하고 분당이 대표적으로 각광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분당하고 일산하고 많이 차이 나죠. 그렇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예. 그러니까 분당이란 곳은 워낙 강남하고 가깝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는데, 그러니까 일산이 그 신도시 중에서 생각보다 그래도 뭐 가격이 그냥 나쁘진 않지만 일산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언짢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분당과 분명히 같이 조성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여기 파주 운정 신도시에 있는 거랑, 그죠? 네. 그다음에 네. 일산역 지나는 곳에 네. 일산역 지나는 곳에 뭐 현대랑, 그리고 그 네. 밑에 뭐 강촌마을에, 그리고 또 향동까지 이제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쭉 네 개가 있는데, 네. 자 먼저 네. 그럼 저 위에부터 내려올게요. 지금 이제 네네. 대시양을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길 파주 쪽은 호재는 오로지 하나죠. 뭐죠? GTX죠. 그렇죠. GTX입니다. 그러니까 GTX가 들어오면은 이 파주는 당연히 뭐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네. 근데 이제 파주라는 곳이 이기 신도시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기 신도시들의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일단은 일기 신도시보다도 위치는 안 좋은데 네. 공급량은 또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파주라든지 김포 같은 곳이 처음에는 좀 미분양이 많이 났던 곳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파주라는 곳은 아직까지도 처음 분양 가격에 비해서 가격 상승을 많이 이루진 못했어요. 네네. 네. 그나마 이제 최근에 GTX가 들어가는 곳에 뭐 힐스테이트라든지 그런 새 아파트들을 분양하면서 그 아파트들만 가격이 조금 상승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지금 뭐 대시양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 한 3억 초반 정도 가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렇죠. 3억 초반에 뭐 전세 갭 차이 보면 한 5, 6천 정도? 아니 한 1억은 돼요. 아, 1억은 그래도 돼요? 한 2억이니까 예, 3억 초반에 한 2억 정도 전세 그렇죠. 1억 2천이면 그러면 이제 되는데 갭 차이가 한 1억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네. 아니 근데- 이제 1억에서 2억 사이는 생각하는데 GTX 바로 앞이라 그래가지고 거기가 또 그렇죠. 이제 GTX가 가장 큰 이제 호재가 될 네. 거고. 그러니까 네, 일산은 공급이 그렇습니다. 많아서. 예, 예. 예. 이렇게 이제 3호선이 지나고 경의중앙선 이렇게 지나잖아요. 네네네. 근데 3호선이 지나는 곳은 그래도 소형 평수들이 가격이 올랐는데 비해서 네. 이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쪽은 가격 상승이 높진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대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큰 평수를 보고 계시네요. 네네. 48평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네. 이게 가격이 한 6억대는 갈까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한 5억대 초반 그쵸? 중반 가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직도 5억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48평대가. 네네. 그러니까 이 경의중앙선 다니는 쪽으로 해서는 생각보다 가격이 높이 올라간 건 아닌 지역이고요. 제가 볼 때 네네. 여기도 보면 갭이 한 뭐 1억 조금 더 차이 날 것 같아요. 네네. 그죠? 여기도 갭이 한 1억. 뭐그 정도. 예. 이제 그나마 이제 강촌마을은 이제 3호선이 지나면서 뭐 강촌마을이라든지 그 옆에 있는 마을들이 가격이 그래도 좀 높은 편인데, 그러니까 여기 네. 동화를 보더라도 여기는 또 30평대, 여기도 네네. 갭 차이가 뭐 한 1억에서 2억 정도 나겠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다 1억에서 막 2억 사이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유일하게 이제 향동에 가면은 이제 여기는 새 아파트란 말이에요. 네네. 예. 그러니까 새 아파트는 분양권을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분양권을 사시는 데 있어서는 좀 많은 좀 부담이 따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피라는 게 생기면서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이 내가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네. 프리미엄에 대한 가격이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가격 상승을 이룰지를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네 개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투자하기 제일 편한 거는 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겠죠. 네네. 예, 어떻게 보면은 뭐 갭 차이도 얼마 안 되는 데다가 내가 익숙한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하기 쉬울 거고,
아무래도 이 향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서울하고 가깝잖아요. 네네. 서울이 가까우면서 옆에 있는 수색 증상 같은 경우는 지금 뭐 30평대가 막 9억까지 가고 있거든요. 네. 예, 그에 비해서 향동은 한 지금 한 6억대 정도면 적정할 것 같아요. 예,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투자하시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뭐 전세가가 미지수인 거고, 네네. 예, 여기는 이제 확정된 금액으로 투자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분양권은 좀 부담이 되실 거예요. 네네. 지금 당장 투자하시기보다는. 근데 저는 당연히 새 아파트를 투자하라고 말씀드릴 거거든요. 아, 예. 자금만 되면요. 예, 그렇죠. 예, 자금만 예. 되시면 당연히 새 아파트로 들어가시고 좀 더 네. 서울 쪽에 가까운 데 들어가시는 게 맞는 거고요. 네네. 내가 여기는 좀 뭐 분양권을 사야 되는데 부담이 있어. 그렇다면 당연히 3호선 라인에 있는 아파트를 사셔야 되는 거고요. 아, 네. 예. 물론 이 뭐 일산역 지나는 현대가 이렇게 나쁜 아파트는 네네.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가격 상승폭이 좀 더 작을 수밖에 없는 곳이라 생각이 되고요. 지금 네. 파주는 뭐 GTX 때문에 뭐 파주 쪽에 있는 운정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 상승이 많이 이룰 거라고는 기대는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시기는 좀 어려운 지역 같아요. 물론 뭐 남들이 뭐 지금 남북 관계가 좋아서 뭐 통일이 돼서 파주 쪽으로 뭐 철도가 뚫리는데 이거는 희망사항일 뿐인 거잖아요. 네.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파주에 GTX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서울 네. 쪽에서 가까운 쪽에 있는 입지를 이길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장 투자 쪽에서 권해드릴 건 당연히 향동지구고요. 네. 근데 분양권이라서 부담이 되신다고 하면은 다음은 요 3호선이 지나는 강촌마을. 네네. 예, 그게 아무래도 좀 투자 목적으로는 훨씬 맞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네. 이 아파트가 아니고 나는 뭐 가격에 맞춰서 일산역에 있는 거 하겠어, 뭐 파주에 있는 대시장을 하겠어. 예,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쪽으로 나오시는 게 훨씬 더 네.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서 여기 네. 한번 분양권 잘 알아보시고요. 그런 조건에 네네. 맞는 게 좋은 게 있다면은 매수하셔도 네. 괜찮고요. 아니면은 저 네네. 3호선 라인 쪽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근데 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 일산 쪽이 좀 전망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그래요. 일산 쪽이 네. 지금 뭐 가격이 뭐 소형평수들만 오르고 그리고 이제 네. 신도시의 일산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는 화두가 크게 없을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분당이라든지 일산은 리모델링을 해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 네.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것도 사업성을 충분히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 물론 뭐 이쪽으로 GTX가 들어오면은 뭐 좋아지긴 할 거예요. 네. 근데 뭐 지금 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킨텍스 주변이 개발되고 이 새 아파트들만 가격이 좀 더 오르고 이 새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주변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 좀 따라가는 형국을 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 네. 뭐 분당은 많이 올랐지만 일산은 그래도 소폭은 오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네. 네, 네, 도움이 많이 감사합니다. 되셨나요? 네, 예, 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많이 도움 됐습니다. 네. 네, 다행입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께서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한번 잘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중간에 또 궁금증 있으시다면 연락 주세요.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영규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화 들어오고 있어서 빠르게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어떤 궁금증 있으세요? 네. 네. 아, 여보세요? 네, 혹시 그 텔레비전 볼륨 켜놓으셨을까요? 네네. 아, 볼륨 끄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그래야지 원활하게 소통이 돼서요. 네, 네, 끄셨을까요? 네네. 예, 잘하셨어요. 자, 잘 들리시죠?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상담 도와드릴게요. 아, 저기, 예, 제가 아니고 우리 딸이, 예, 예. 저기, 향동에 예, 현대 아이파크 예, 그거 하나 있고, 예, 또 방학동에 예, 빌라가 하나 있고, 예. 또 저기 방학동에 재건축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가 또 하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매도를 해가지고 네. 강남 도곡동으로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 모두 다 매도하고 도곡동으로. 네. 그래서 네네. 저기 그 매도를 하게 되면은 네네. 그 양도세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 돼서 아, 지금 세제적인 전화했어요. 부분이 또 궁금하시군요. 자, 좋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곳을 다 매도하고 도곡동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세제적인 부분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장님 바꿔드릴게요. 정확한 그 방학동에 있는 빌라 번지수랑 알려주시기 바랄게요.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부터 네.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따님의 고민을 대신 풀어주시고 계신 거네요. 어머님은 네? 어디 사세요? 아, 우리 딸내미가 지금 바빠서 애들 때문에 제가 저기 방송을 보고 전화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참 좋으신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은 창동에 있는 뭐 아이파크랑 또 이제 방학동에 있는 빌라들을 매도해서 네. 모두 가격을 모아서 도곡동으로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세 개를 다 매도했을 때 도곡동으로 네.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이 나와야겠네요. 네. 그럼 지금 그 방학동에 있는 빌라는 몇 번지세요? 방학로 네네. 7길 네. 29. 네. 대명빌라? 은행 빌라요? 네. 아, 예, 835요.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 보시면은 요쯤에 있는 빌라 같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요쯤에 이제 있고 지금 집도 요 근처에 계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빌라가 있습니다. 방학동에 빌라. 뭐 빌라 같은 경우는 혹시 가격은 아세요, 어머님? 가격은 지금 현재 잘 몰라요. 모르는데 네. 지금 전번에 잠깐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네. 2억 5천 좀 얘기하더라고요. 2억 그렇게 5천이요? 팔아주면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2억 5천이요? 네. 예. 그래서 그럼 이게 2억 5천이고요. 예. 근데 뭐 주변에 또 이제 뭐 나홀로 아파트를 갖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아, 그거 새로 재건축해가지고 네. 15층 올라간 게 있거든요. 15층 지금 입주 올라간 안 거. 했어요, 아직. 그럼 요거는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 그거는 한 4억 5천 간다 그러대요. 4억 5천. 예. 예. 그리고 이제 갖고 계신 게 여기 창동 현대 아이파크 2차란 말이에요. 네네. 몇 평 갖고 계세요? 35평이요. 35평이면은 지금 한 6, 7억 정도 하겠네요. 네. 그렇죠. 한 6억에서 7억 정도라고 보고 뭐 네. 보수적으로 한 6억 5천이라고 할게요. 네. 그럼 이걸 다 팔았을 때 총 나오는 네. 금액이 얼마예요? 한 13억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3억이란 돈을 가지고 도곡동으로 간다. 그럼 네.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 시세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죠? 근데 가격은 글쎄요. 잘 그렇죠. 모르고.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충 한 25평대를 찾아보면은요. 예. 보통 한 14억, 15억씩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럼 이거를 다 팔아서 뭐 양도세 부담도 없는 상태에서 가실 수는 있단 말이에요. 아. 예, 물론 뭐 양도세를 뭐 적게 내셔야겠죠. 뭐 적게 오른 거부터 네. 매도를 하시는 방법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따님께서 뭐 자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꼭 도곡동에 들어가셔야 된다고 하시면 예. 들어가셔야죠. 다 매도가 원활히 잘 됐을 때 그 돈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건 저는 당연히 찬성 의견입니다. 예. 기왕이면은 좀 더 좋은 동네 가서 좋은 아파트에서 사시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이 자금 사정도 충분히 따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들도 잘 팔려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창동 현대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볼 때 뭐 무리 없이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창동역이라는 곳이 지금 뭐 개발 계획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창동역 주변으로 해서 뭐 계속해서 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 개발 계획이 좀 오래됐어요. 오래된 얘기인데 진척이 안 되다가 뭐 최근에 또 뭐 급하게 진척이 되는 둥 하는데, 어쨌든 여기 뭐 차량 기지라든지 이쪽 창동역으로 해갖고 개발이 된다고 하면 이 지역 일대가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 현대 아이파크 2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그래도 좀 더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보다는. 아, 그래서 그래요? 예, 좀 더 가격이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빌라들부터 좀 먼저 처분을 하시고, 네. 처분을 하신 상태에서 나중에 이 아이파크를 매도하셔서 그 금액을 다 가지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도곡동에 뭐 어떤 아파트가 됐던 간에 도곡동에 있는 뭐 오래된 아파트라, 그러니까 도곡동은 일단 새 아파트가 많지는 않아요. 좀 오래된 아파트들, 또 뭐 나홀로 아파트들도 많이 포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님께서 꼭 들어가셔야 된다면은요, 다 매도를 하시고 도곡동으로 들어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그럼 현재 나홀로 아파트 그 15층짜리 네네. 그게 저기 그것도 양도세를 내야 되나 하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다 3주택이시면은 당연히 내셔야죠. 아, 그래요? 그럼요. 뭐 취득을 한 상태가 뭐 지금 뭐 아직 등기가 안 났나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아, 그럼 뭐 등기 전에 파셔도 되고 하니까 네. 그거는 그런 절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런 거 뭐 궁금하시면 저희 세미나 오셔서 뭐 1:1 상담도 해드리니까 오시면은 저희가 또 그럼요.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는 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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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